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부산 센텀시티의 고층 빌딩 사무실 창밖은 여전히 밤의 일부인 듯했다. 마케팅팀 차장 김민준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외롭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그의 격한 눈은 이미 몇 시간째 모니터의 숫자와 그래프들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책상 한 켠에는 빈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불안한 탑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은 전혀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42, 젊음을 바쳐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혈색 없는 얼굴, 까칠한 수염, 그리고 최근 부쩍 늘어난 흰머리. 값비싼 맞춤 정장은 피곤에 절은 그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처럼 불편했다.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이었다. 이번 것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어쩌면 임원 자리도 넘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그러나 그 기대감 뒤편에는 항상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또 밤새우는 거야? 어느새 다가온 아내 박서연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체념이 묻어났다. 민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응, 거의 다 됐어. 지아, 오늘 학교에서 발표회 있는데 당신 혹시 시간? 미안하다.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다음에는 꼭.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익숙한 레퍼토리였다. 그녀는 조용히 민준의 책상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에서 민준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어렴풋이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다. 중학생 딸 지아의 얼굴을 제대로 본지도 까마득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딸아이의 뒷모습은 늘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때는 좀 더 가족에게 신경 써야지. 수십 번도 더 되뇌었던 다짐이었다. 가슴 부근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만성 소화불량이겠거니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프레젠테이션 당일 그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밤샘 작업으로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임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의 논리정연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데이터에 임원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민주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격렬한 통증과 함께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졌다.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과 웅성거림이 마치 물속에서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민주는 자신이 어둡고 긴 터널 속을 빠르게 지나고 있음을 느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터널의 끝에서 눈부시게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지더니 이내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다. 그곳에는 어떠한 고통도 불안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와 충만한 사랑만이 감돌았다. 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렀던 모든 걱정과 책임감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문득 그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던 순수했던 기억. 대학 시절 친구들과 밤새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아내 서연을 처음 만나 설레었던 순간 딸 지아가 태어나 처음으로 그 작은 손을 잡았을 때의 벅찬 감동까지. 하지만 그 뒤를 이어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도 선명하게 보였다. 승진을 위해 동료를 짓밟았던 순간들, 가족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겼던 무심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어리석음. 후회와 안타까움이 밀려왔지만 빛은 그 모든 감정마저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때 아주 짧지만 강렬한 장면 하나가 그의 의식 속으로 들어왔다. 부산 기장 바닷가, 햇살이 부서지는 작은 책방이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중년의 자신. 그의 얼굴에는 지금의 민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평온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아내 서연이 웃으며 커피를 건네고 훌쩍 큰 딸 지아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책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민준이 아주 오래전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소박하지만 간절했던 꿈의 풍경이었다. 아직 늦지 않았단다, 민준아. 이제 그만 달려도 괜찮아. 어디선가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혹은 그런 느낌이 그의 존재 전체를 감싸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어떤 형체도 없었지만 민준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이해를 담고 있음을 직감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민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컴컴했다. 옆에는 초췌한 모습의 서연이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어 있었다. 여기가. 그의 작은 목소리에 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괜찮아요? 서연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민주는 자신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응급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그의 회복이 놀랍다며 천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이 경험했던 빛과 평화 그리고 기장 바닷가의 책방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죽음 직전에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 의사는 민준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듣고는 예상대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뇌 기능 이상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증세 정도로 치부했다. 김민준 씨, 중요한 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회복에만 전념하세요. 의사의 차가운 말투는 민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퇴원 후 민준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출근길, 매일 지나치던 광안대교의 아침 풍경이 그토록 아름다웠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회사 동료들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피곤함과 불안함이 읽혔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는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까?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싫지는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딸 지아의 방문을 노크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지아의 학교 생활에 대해 친구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회의의 업무 스타일도 바뀌었다. 예전처럼 실적에 목숨 걸지 않았고 회의 시간에는 종종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마케팅 전략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단기적인 이익만이 아닐 텐데요. 그의 변화에 동료들은 당황했다. 입사 동기이자 경쟁 상대였던 최경호는 그에게 따로 찾아와 묻기도 했다. 김 차장, 요즘 무슨 일 있어? 예전 같지 않아.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민주는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순탄치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민준의 진심을 의심하는 듯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혹시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라도?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아주 작은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지아는 여전히 아빠를 어려워했고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직장에서는 그의 업무 성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상사로부터는 은근한 압박도 들어왔다. 김 차장, 요즘 좀 해이해진 것 같아. 정신 바짝 차려야지. 곧 인사고가 시즌이야. 민주는 다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이 모든 것이 한낱 부질없는 꿈은 아니었는지 깊은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밤마다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그 평화로운 빛과 기장 바닷가의 풍경이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지금 이 길을 계속가는 것이 맞을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설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민준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새로 출범하는 해외시장 개척팀의 팀장 자리였다. 성공한다면 그의 경력에 있어 엄청난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자리였다. 과거의 민준이라면 망설임 없이 수락했을 것이다. 그 무렵 딸 지아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지아는 매일 밤 혼자 울었고 학교 가기를 극도로 두려워했다. 서연은 거의 매일 학교를 찾아가 교사와 상담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민준에게 절망감을 토로했다. 당신은 늘 당신 일이 먼저였지. 지아가 이렇게 힘든데 이번에도 당신은 회사 일이 더 중요하겠지. 민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한쪽에서는 성공에 대한 마지막 기회라며 그를 유혹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통받는 딸의 모습과 아내의 원망 어린 눈빛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책상 위에 놓인 해외 프로젝트 계획서와 딸 지아의 어릴 적 해맑게 웃는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다른 가능성의 삶 속에서 가족과 함께 웃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결정의 날 아침,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일어났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 대신 단호함과 어떤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그는 먼저 상사에게 찾아가 해외 프로젝트 팀장 자리를 정중히 고사했다. 정확히는 자신이 현재 그 중책을 맡을 상황이 아니며 만약 팀을 맡게 되더라도 이전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유능한 동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상사의 표정은 싸늘했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곧장 딸 지아의 학교로 향했다. 교장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딸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교장과 담임교사도 더 이상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민주는 매일 지아와 함께 등하교를 했다. 학교 폭력하의 학생들의 부모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시도했고 변호사 상담도 받았다. 회사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든 시간을 지아의 문제 해결에 쏟았다. 처음에는 아빠의 그런 모습에 어색해하던 지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밤에는 민준의 방으로 찾아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도 했다. 민준은 그저 가만히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서연도 그런 민준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것을 민준은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던 중 서연이 불쑥 말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 그 말에는 원망도 비아냥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사실 전달 혹은 아주 작은 희망의 속삭임 같았다. 지아의 문제는 몇 주에 걸친 노력 끝에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가해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학교 측에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 과정에서 민준과 지아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의 유대감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물론 회사에서 민준의 입지는 불안정해졌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거절하고 장기간 휴가를 낸 그를 좋게 보는 사람은 없었다. 어쩌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최악의 경우 퇴사를 권고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부산 근교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찾았다. 기장 앞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언덕에 앉아 그는 젊은 시절 꿈꿨던 작은 책방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실제로 책방을 열지는 않더라도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았다. 어느 늦은 오후 민주는 서연과 지아와 함께 집 근처 송정 해수욕장을 거닐고 있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지아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모래사장을 뛰어다녔고 서연은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민준의 팔에 살며시 팔짱을 꼈다. 여보, 그거 알아요? 당신 요즘 표정이 참 편안해 보여. 민준은 아내의 말에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완벽한 성공이나 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지라도 이전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내적 평화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빛이 여전히 남아 그의 삶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괜찮아.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민주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해질녘 바닷바람에 실려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멀리 퍼져나갔다. 그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